양봉에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계속 샀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협주의 올바른 자세라는 좀 제목이랑 알 수 없는 5D 주가 등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4%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60일선에서 뚫지 못하고 지금 3연속 하락 음봉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음봉이 약간 매도세보다는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 상당히 좀 강하죠. 지금 저항선 자리를 뚫고 60일선도 지금 뚫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0.6% 오르면서 코스피가 현재 코스닥보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까에 대해서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 코스피가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이런 완화에 대한 이슈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수는 조금 매일씩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좀 주요 이슈가 오늘 이제 북한 이슈가 좀 나왔죠. 그래서 북한에서 협상 재개 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랑 동시에 미사일도 같이 발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경협주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ICBM이나 어떤 핵 실험 이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고 악재가 다 반영이 된 모습이고, 협상 용의는 이제까지는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뉴스가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경협주가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경향신문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북한 협상 재개 용의에 항상 말했듯이 만나면 좋은 것이라는 그런 내용 말을 했고, 이제 제가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그 트럼프가 DMZ에 방문했을 때예요. DMZ 쪽에 방문을 해가지고 김정은과 깜짝 3자 회동을 했을 때죠. 그래서 이때 차트를 보면 이제 갭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한 20% 이상 빠졌는데, 지금 와서 약간 반성을 좀 해보자면은, 이때 이렇게 뉴스가 터지면서 상승을 하고 갭 상승을 했을 때 조금 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후회라고 하면 좀 후회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닥 구간에서 상승을 쭉 했죠. 그래서 8% 가까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팔지 않고 계속 홀딩을 하고, 만약에 이게 이제 10만 원대까지 오게 되면은 약간의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북한이 이제 협상 용의를 좀 밝혔고, 그 다음엔 어떤 이슈가 있겠어요? 고위급 실무회담 있겠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협상 용의가 있다는 이슈가 오늘 받아들여져서 이 이슈는 이제 끝났고, 실무회담이 이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회담 날짜가 잡히는 순간이 1차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1차 단기 고점으로 작용이 돼서 저번에 올랐던 10만 원대까지 오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좀 지켜보다가 만약에 정상회담 날짜가 딱 정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12만 원까지 오르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한 10% 넘게 이제 하락을 했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 마이너스 2% 정도로 하락폭을 많이 줄였죠.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바닥에서 사서 올랐을 때 팔면은 무조건 그 손실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협주 테마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행히 그것이 조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조금 매매를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세 종류의 매매를 했는데,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RFHIC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10% 넘게 하락했을 때도 추가 매수를 했고, 오늘도 약간 추가 매수. 오늘 이게 한 1, 2% 정도에서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좀 했는데,
이제 RFHC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최소 4분기 그리고 2020년부터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품이 좀 어제 많이 빠졌고 앞으로도 조금 며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지지선 예전 저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거품이 이제 빠졌고 급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품이 좀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고, 이거에 대한 저의 전략은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전략입니다.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도 약간 부분 매도를 살짝 했었는데 오늘 한 30% 정도 이제 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트에서도 어제의 하락을 다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힘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조금 부분 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도 조금 약했고 다른 5G 종목에 비해서도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아서 약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부분 매도를 좀 한 게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지금 여기가 완전히 상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서 고점을 찍고 완전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당연히 목표가는 4조, 5조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이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4조, 5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 최소한 1분기 혹은 2분기 정도의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2019년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이 사이에는 6개월이라는 시차가 작용을 해요. 6개월이라는 시차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미리 실적들을 당겨오는 특성 때문에 어떤 조정이 나오고 지금 기대를 한껏 받아서 상승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조정이 조금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수도 있고, 조정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유비쿼스 홀딩스처럼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물론 제 판단이 틀려가지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죠.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좀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초가에 좀 갭으로 떴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금투에서 예전에 매도 리포트를 내셨던 김홍식 이제 애널리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께서 원래 1만 원으로 하향 레포트를 내면서 거의 사실상 이제 매도 레포트를 내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1만 5천 원 매수 레포트를 내면서 오늘 이제 갭으로 떴습니다. 이분의 근거는 12 전환사채라든가 BW 발행을 중단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이상 뜨길래 시초에 레포트 특별한 기사가 있는지 봤더니 이런 레포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호재 뉴스나 레포트나 기사가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이 시점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점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 레포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매수를 해서 땡겨놓은 거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초가 3%에서 시작을 했을 때 한 20% 정도 물량, 많이는 아니고 약간만 좀 차익 실현을 했고, 제 생각에는 여기가 당연히 고점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최소한 12,000원, 11,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여기를 또 한 번에 뚫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좀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좀 5G 위주로 어떤 것은 비중을 좀 늘렸고 어떤 것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은 5G는 전반적으로는 RFHC 같은 경우는 좀 좋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좀 안 좋았지만 절대 이제 끝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아름다운 조정이다, 적절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는 좀 떨어졌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번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고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지고 장비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어차피 이 두 개는 방향성은 항상 같기 때문에 한 개가 먼저 오르면은 장비주들이
그 뒤따라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장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OLED도 그냥 뭐 무난했죠. 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빠져가지고 지수가 좀 안 좋았는데 헬릭스미스가 장중에는 한 4%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어가지고 조금 이게 임상 실패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팔진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신라젠처럼 막 하한가 연속 하한가를 맞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제가 뭐 가치 투자자이긴 하지만 또 바이오에 대한 그런 제 시각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성공 확률에 대해서 좀 베팅을 더 확률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비중이 높은 이노와리스 좀 빠졌고 KMW도 빠졌고, 근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좀 올라주면서 전반적으로는 그 전체 계좌상으로는 약간 좀 보합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5G 종목에만 몰빵이 되어 있었으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가슴이 좀 쓰라렸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 뭐 반도체라든가 OLED, 비메모리, 이제 경협주 이렇게 분산을 좀 해놔가지고 계좌 자체는 오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성을 하는데, 셀릭스믹스 음봉에 사자고 저번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봉에 사가지고 오늘도 하락을 할 때 이제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양봉에 사면은 마음고생을 한다는 것을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깨달으시고, 저처럼 양봉에 사지 마시고 항상 음봉에 사라. 음봉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고 모멘텀이 좋은 종목들을 사라. KMW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양봉에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계속 샀으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뭐 5%, 10% 수익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좀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양봉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양봉에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오히려 양봉에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서 이게 적절하게 그 조정을 받았을 때 바닥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본금, 운전 자본금을 마련을 해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포트를 좀 적절하게 현명하게 운영을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에는 사지 말고 음봉에서 사라. 5G 종목들이 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락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음봉이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음봉이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계좌가 조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익금은 줄어들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겠지만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신고가를 한번 쳤었잖아요. 신고가를 치고 나서 이제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쭉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었겠지만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물량을 좀 많이 매집을 했어요. 물량을 매집을 하고 매수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비중을 좀 크게, 그리고 비중을 큰 상태에서 수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지금 2만 원대까지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하락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하락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죠.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명한 그 가치 투자자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를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를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과 급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라는 그 영상도 좀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하락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락을 오히려 기다려야 되는 것도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하락을 했을 때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과 그리고 제가 실제로 수익을 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